이 강의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미술 작품들 속에서 시간성의 표현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집트 하면 고대거든? 그래서 고대 영원성을 추구하던 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18세기, 그 다음 19세기의 인상파 피카소, 그 다음에 제임스 초이스라는 작가가 있어. 그리고 프루스트, 에른스트, 달리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작가, 화가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듀샹 알지? 듀샹 20세기 초지? 여기 달리도 20세기 초인가? 1905년, 10년 요 무렵에 활동하던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20세기 데이비드 호크니 이런 사람들 현대 작가들이야. 그래서 백남준 알지? 그런 사람들까지 해서 최신 미술 활동까지 살짝 대강대강 이렇게 훑어서 대여를 했는데, 시간성을 읽어보기야. 그러니까 미술사가 여러 가지 주제를 추구하면서 발달해 왔는데, 오늘 보여주려는 거는 주제를 시간성의 추구, 이거를 이제 테마로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그래. 이집트 이전에는 무슨 미술이 있었을까? 원시 미술이지. 근데 원시 미술은 다양하게 남아있지는 않아. 그치? 그때는 그냥 어떤 실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주술적인 그런 용도로 많이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지나가고, 어떤 시간에 대한 의식을 최초로 해서 작품으로 표현한 그 시대가 이집트 미술에서 보여져. 근데 이집트는 고대 시절에 굉장히 아주 황금 같은 문화 유적을 남겨놓은 그 나라야. 그래서 항상 미술사에서 원시 미술 다음에 첫 번째 등장하는 미술이 이집트 미술이야. 항상.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시간성을 표현했냐 하면은, 그 인간의 다면성, 앞면과 옆면을 막 동시에 이렇게 표현해 놨다거나, 그리고 시차가 없는 그런 표현을 해놔. 그래가지고 죽음의 사자와 살아있는 사람과 막 같이 동시에 이렇게 막 표현해 놓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를 굉장히 궁금해했던 시대야, 이집트 때가.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맨 그런 주제로 기록을 해놔. 거기에 속의 주제는 영원을 추구하는 거야. 영원성이 무한대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간성에도 그 컨셉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최초의 시간성을 표현한 미술이라고 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되는 게 한 3세기, 4세기 이 경에 기독교 미술 중에 아주 초기 상태의 미술들이 이렇게 남아있거든, 역사에. 그래서 그런 미술들을 보면 나름대로 시간성이 표현이 돼. 물이 솟아나는 어떤 그런 광경이라든가, 여기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열해 놓은 그림들이거든. 이런 거에서 보면 공간성은 조금 애매하게 나타나거든. 이렇게 진짜 입체적인 공간으로 등장하지 않고 이렇게 평면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나열식의 어떤 공간이 표현되거든. 근데 나름대로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간의 느낌 같은 게 드러나. 이런 거는 어떤 낮의 느낌? 밤이 아니지. 낮의 느낌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이런 거는 회당에서 이렇게 둘러앉은 사람의 그런 모습이잖아. 이런 것도 이런 활동, 시간성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그래. 근데 굉장히 원시적인 화법이지. 자, 12, 13세기경 가면 중세라고 하는데, 중세는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나 모자이크 형식의 그림이 많아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 초자연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 신비사상, 그리스도의 신비를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이런 빛이 스며들면서 어떤 영원한 느낌, 신의 신비로운 느낌,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시간성을 굳이 구별하자면 요거 역시 영원성과 초시간성을 드러내는 거야. 여기서 이제 14세기경에 지오토라는 화가가 좀 앞에 그림들하고 다르게 좀 공간성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 밤이라는 게 느껴지지. 그래서 밤에 천사들이 밤하늘에 별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밑에 어떤 별빛에 의해서 이렇게 밑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그래가지고 빛의 방향과 함께 시간성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은 문서화된 그림으로서 시간성이 주제로 표현이 됐지만 이미지적인 시간성은 안 보였어. 그러니까 화면의 조형적인 시간성은 좀 안 보이고 설명적이었어. 그리고 그림으로 남아있는 게 원시 미술, 이집트 미술 다음에 3, 4세기경의 초기 기독교 미술이 서양 미술에서 최초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 초기 회화. 그래서 있는데 거기는 시간성이 애매하게 등장하다가 별로 안 나오지. 그러다가 그 앞에 중세 시대에 좀 초시간성, 영원성의 의미로 다시 등장하는 거야. 시각화하는 거지. 이집트 미술보다 훨씬 시각화된 그 영원성이 등장한 거야. 알겠어? 그랬는데 14세기 들어오면서는 화면에 본격적으로 장소성과 시간성을 같이 표현을 해. 그러니까 옛날로 갈수록 시간성, 장소성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그냥 막 표현을 했어. 근데 지금은 화면에 그림 그릴 때 시간대도 드러나고 장소도 분명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의 사건 이런 게 육하 원칙 있잖아. 그게 다 드러나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요때 요 무렵부터. 알겠지? 그래서 현실성이 등장하기 시작한 무렵이 14세기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15, 16세기가 아주 르네상스 시대로 엄청난 발전을 보이는 시대잖아. 사실적인 기법으로. 여기서는 누가 봐도 저기 밝은 하늘을 보면 시간대가 알 수가 있지. 낮이지. 요것도 뭐 해가 있는 동안이지. 그래서 그 시간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성이 그림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시간에 담고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그 시간의 성격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어. 시간이 갖고 있는 스토리성 이런 게 그림에 사실적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인 시간대를 표현한 거는 14세기 무렵부터 시작해서 15, 16세기에 완성이 된다. 자, 여기는 투시 효과를 위해서 거울에 비치는 저기 연속되는 이미지적인 공간, 거울 속으로 쭉 투시가 되는 공간이 드러나잖아. 이 거울 속에 투시 봤지? 옛날에 전에.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간접적인 시간성이 드러나는 거지. 요 거울 속의 상을 가리면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거울 속에 비친 것으로 시간대를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간접적인 시간 표현, 투영된 시간성 뭐 이런 거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레지오가 16세기 화가거든요. 코레지오도 아주 유명한 빛의 화가예요.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 중에 이렇게 부분 조명과 같은 빛을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구사한 화가야. 코레지오가. 그러니까 앞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열린 공간에 그 조명 같은 걸 그렸다면 비슷한 시대인데 코레지오라는 화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 조명 이런 효과를 구사해서 상당히 현대적인 조명 효과를 썼어. 이런 식의 조명 효과가 나중에 렘브란트라는 화가에게 다시 등장해. 뒤에 후대에 가서. 그러니까 16세기.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대의 발견인데 뭐냐면 멀리 보면은 요 앞에 보면은 밤이잖아. 밤인데 멀리 먼 동이 터오잖아. 그래서 시간대가 막 변화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림에 시간대가 변화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아주 표현이었던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지금 시대라고 생각을 해봐. 전부 이제 어떻게 닮게 그리냐 막 골몰하고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코레지오라는 화가가 뚝 나타나서 사실적으로 그리는 건 해결해버렸고 거기에다가 한 차원 높여서 조명을 갖다가 짠 하고 비쳤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저 뒤에는 먼동이 터오는 것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 빛과 상황을 변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거야. 아예 차원이 훅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 속에 그냥 묻혀있는 이름으로만 기억하면 무감동이지만 어떤 살아있는 인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생각해보면 굉장한 사람들인 거야.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이전에 세계에 없던 우주상에 없던 표현을 확 하면서 시대를 새로 여는 거야. 아, 이런 표현도 있네. 이렇게도 그릴 수 있네. 아, 이런 빛의 상황이 있구나를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 창의라는 거는 위대한 발견인 거야. 자, 여기는 파르마 대성당의 천장을 이렇게 찍은 거거든. 그래서 궁융화인데 천장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거지. 천장화가. 그치? 천장이 보통 이렇게 민자잖아. 근데 거기를 실제 건축물 중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계속 올라가게 지은 건물들이 많지, 성당은. 그렇긴 한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상황 자체를 이 틀 속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뺑뺑 저기 밖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려놓은 거지. 그래서 공간성도 탁월하게 차원 이동을 하게 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었잖아. 시선이 여기 가까운 데서 멀어지게끔 유도했잖아. 거기에 시간성, 이동성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에 나타난 시간성의 그 특징은 이동성인 거야. 앞에서는 영원성이란 시간적 특징을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이동의 시간성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성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처한 시간성은 어떤 걸까? 일단 오후, 좀 늦지막한 오후, 아직 해는 있는데 어두워지기 직전의 시간성을 갖고 있고 그게 배경 상황이지. 그리고 탐구에 몰입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의 특징을 갖고 있지. 지금의 시간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시간. 그치?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대지. 이렇게 공간성과 함께 시간성도 시시각각 바뀌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듯이 시간성이 공간성에 따라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공간성은 이런 건축물만 공간이 아니고 우리끼리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이런 모양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 관계도 공간성이자 시간성을 담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런 측면을 계속 신경 써보면 작품 주제가 될 수도 있어. 자, 18세기가 됐어. 18세기에 영국 화가 두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윌리엄 블레이크야. 블레이크는 글도 쓰는 사람이야. 평론도 쓰고. 그림은 많이는 안 남겼어. 근데 이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 성경을 이렇게 따왔어. 그래가지고 태초부터 그냥 원래부터 있는 존재. 그건 뭐야? 신이잖아. 신이 이렇게 컴파스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창출해내는 거야. 그런 거를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야. 좀 나름 멋있잖아. 그리고 좀 시적이기도 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그치? 근데 여기에 어떤 초시간적이면서도 시간이 발생하고 있는 찰나를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윌리엄 터너라는 그 작가는 바다 풍경을 되게 많이 그렸어. 바다, 물안개, 공기, 막 빛의 움직임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해놨어. 그러니까 에너지 있지, 대기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표현을 해놨어. 이 인상파적인 작가야. 근데
빛의 출현과 동시에 발생하는 공간을 표현했고 그 대기 움직임으로 야기되는 시간성을 표현한 사람이야. 즉 시공간을 진동하는 모습으로 표출하고 있어. 막 이렇게 진동하고 파장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거의 모든 그림을 그려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한 시간성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한번 자기가 표현해 보란 거야. 19세기로 오면 초등학교를 알지? 인상파 중에 아주 첫 손가락을 꼽는 대표 작가가 모네잖아. 알지? 네. 모네가 야외 야광파라고 그래서 그 자연적인 햇빛 속에 막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대기를 많이 표현했고 풍경을 주로 그렸는데 사람도 그리고 뭐 했지. 그런데 특히 루앙 성당을 연작으로 굉장히 많이 그렸어. 수십 점 있을 거야. 근데 일정한 시간대에 나가서도 그리고 아니면 아침에 나가서도 그리고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서 그리고 같은 장면을 계속 바꿔 그린 그림이 많아. 시간성을 연구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시간성의 개념은 몰랐을 거야. 이 시대에는 그런 개념 몰랐을 거고 빛에 반사하는 그 대상이 막 그 모습이 바뀌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온갖 색을 동원해서 다른 모습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의 연작을 쭉 놓고 보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시간성인 거야. 그치? 다양한 시간성이 한 장소에 계속 발생하는 거. 이거를 표현해 놓은 거야. 그렇죠? 빛에 의해서, 색에 의해서. 그래서 빛과 색이라는 요소에 의해서 시간성을 표현한 거야. 빛과 색 자체는 사실은 공간적인 요소잖아. 그런데 신기한 거는 공간 요소가 발생하면 항상 시간 요소도 같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게 신기해. 자, 세잔느도 이제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인상파 흐름 중에 후기에 나타난 사람이야. 그래서 인상파 후기 인상파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입체파의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해.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고 그러기도 해. 그래서 피카소가 세잔느의 영향을 받아서 딱 하다가 자기식으로 입체주의를 완성한 거야. 근데 어쨌든 세잔느는 대상을 새로 해체하고 가장 단순화한 폼으로 보기 시작한 화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구, 원기둥, 원추, 아무튼 세잔느가 그 기본형을 창안한 사람이야. 이게 세잔느가 이렇게 면을 분해하면서 분석적인 구조로 화면을 이렇게 자꾸 시도해보고 그래. 거기서 기존 공간 질서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시공간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피카소가 왜 앞면, 옆면, 뭐 뒷면을 막 이렇게 막 같이 재조립해 놓잖아. 대상물을. 그래가지고 공간적인 것도 해체해서 재구성하듯이 거기에 따라서 시간성도 미묘하게 막 믹스된 시간성을 표현하고 있거든. 예를 들면 저녁에 본 모습과 아침에 본 모습을 조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성도 묘하게 그렇게 다시점으로 하거든. 근데 그거에 영향을 준 거, 그러니까 최초의 시도가 이 세잔느라는 거지. 막 분해를 하면서 묘한 그런 시공간을 해체하고 있는 느낌? 아니면 거꾸로 보면 재조립하고 있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그 과도기적인 그런 의식을 주고 있어.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조금 1, 20년 뒤에 짠하고 이제 나타나 그 1905년 이 무렵부터 다다 운동이 발생하거든. 근데 그런데 다다 운동의 기수가 마르셜 지상이잖아. 그치? 알지?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시간, 운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역동성 있잖아. 그거를 적극적으로 막 표현하려고 애쓴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 계단으로 어떤 그 누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막 연속적으로 그렸잖아. 기계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성을 표현한 거야. 그치? 움직임 속에 시간성이 내포됐잖아. 그리고 자전거 바퀴 같은 것도 형태는 이게 원이고 뭐 입체형이지만 공간성을 표현하는 거지만 근데 이 원이라는 것이 계속 순환되는 어떤 순환성을 표현하잖아. 상징하잖아. 거기에도 시간성이 내포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시간성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한번 더듬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개개 그 작품에서는 시간성 외에도 여러 각도의 주제를 맛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성 위주로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을 안 넣었는데 제임스 초이스라는 사람하고 제임스 초이스하고 프로스트하고 둘 다 작가야. 소설가, 작가. 그래가지고 프로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그 최초의 기억부터 쭉 그 자기 의식을 더듬어와서 글을 쓴 게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거든. 그래서 시간 나면 너희가 언젠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고, 그 다음에 제임스 초이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또 저기 소설을 쓴 사람이거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뭐 무의식 뭐 이런 거를 더듬으면서 글을 시도한 최초의 시대야, 이때가. 그게 정신분석학자 누구 있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그 시대야. 이 시대는 프로이트가 그 새로운 학설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서 모든 문학, 뭐 예술, 미술, 음악, 모든 그 문화계의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았어. 시대를 바꿔놨어.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다든가 뭐 여기 시간성이 다분한 그 관찰들이 일어나. 그리고 에른스트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물감 푹 찍어서 막 그냥 무의식적인 드로잉을 하고 이런 작품이 많거든. 근데 그런 것도 자동 기법이라 그러는데 자동 연상 기법에 의한 드로잉을 하는데 거기에도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흘러가는 교묘한 시간성 같은 것이 있어. 우리가 시간을 의식 안 해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시간이 흘러가잖아. 무의식 중에 흘러가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도 작업하는 어떤 그런 거를 시도해. 달리는 꿈을 많이 표현했거든. 꿈에 기괴한 그 이미지나 스토리도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등장하잖아. 그런 꿈의 장면 이런 거를 달리라는 화가가 그 표현을 하는데 시계가 막 녹아 흘러내리는 거 뭐 이런 거 그려놓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무의식의 시간성을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랬고 20세기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하는데 20세기가 이제 추상표현주의가 1910년에서 23년 사이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칸딘스키, 클레 이런 화가들이 추상표현주의자들이야. 밑에 지금 그림이 그 사람들 그림이야. 그래서 이게 칸딘스키 그림인데 컴포지션이란 말을 쓰는데 컴포지션은 음악에서 나온 말이야. 작곡을 컴포지션이라 했잖아. 근데 그거를 화면에서 추구해. 추상으로. 추상화가의 아주 선두주자야. 그 이전에 막 뭘 보이는 걸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의 드로잉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 음악성이 등장하면서 음악이라는 건 시간 예술이잖아. 그래서 조형화하려고 한 거야, 시간성을. 그렇게 알면 좋고, 알렉산더 칼더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화공에 이렇게 매달아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유발하는 그런 작업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야. 이런 모빌이라는 개념 그 이전에는 없었거든. 그래서 칼더가 모빌을 시도하면서 막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 최초의 시도니까. 이거는 이 화면, 그러니까 화지에 드로잉 하던 거를 공간에 드로잉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공간에 드로잉을 하고 그것도 공간에 이렇게 막 가는 선이나 점이나 이런 걸 띄워놓고 약간의 무게 조절을 해서 딱 띄워놓고 한번 바람만 휙 불면 오랫동안 지가 알아서 흔들려. 물리학적인 그 힘에 의해서,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카이네틱 아트라 그랬지. 키네틱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묘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빗 호큰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은 콜라주를 많이 했어. 얼굴 이런 걸 막 가족 얼굴을 막
콜라주하고 사진을 가지고 막 겹겹이 콜라주해서 신기한 화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작품이야. My Mother. R이 생략됐다. Mother. 이거 사진을 막 겹겹이 이렇게 해서 묘한 공간성을 만들어냈잖아. 너희도 이런 콜라주 작업을 이런 걸 시도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왜 동일한 대상을 크고 작게 많이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그걸 막 콜라주 하면 참 재밌겠지. 오, 그렇지. 그리고 방향을 이 동일인을 여기 옆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앞모습을 중앙 집중시키고 옆에 또 자른 걸 크고 작게 해서 이 양옆 방향성 맞게 붙였네. 그치? 그렇게 했어. 엄마의 여러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야. 한 화면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러 모습을. 그래서 그 여러 모습은 여러 시간대의 모습을 하나로 집합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농축된 시간성을 표현한 거지. 이해가 됐지? 네. 그랬고 옆에는 Son of the 풀인데 이것도 역시 콜라주로 작업을 한 건데 하나의 풀을 이렇게 다각적인 이런 접근으로 표현을 해서 각각의 시간성이 다 담겨 있는 거지. 그치? 역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야. 아주 재밌지 않니? 이런 거 둘 다 재밌지. 그래서 콜라주가 가끔 입시에 나오거든. 조예과는 하나 단위로 볼 때는 조금 공간성이 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런 평면을 가지고 공간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치? 재밌어. 이런 거를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자, 소비사회를 실제 사라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현대사회, 후기 현대 미술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소비사회가 돼버렸어. 어느 날부터. 생산도 많아졌지만 소비가 끝내줘. 그런 사회가 됐는데 실제 하는 것들이 소비함으로써 사라져버리는 거. 실제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야. 극단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날 후기 현대 미술은 아주 신랄하게 리얼하다고 말할까? 리얼한데 아름다움의 리얼함보다는 조금 어떤 신랄하다, 노골적이다 이런 의미로 리얼한 느낌. 그래서 공간적 개념을 아예 이렇게 증발해 버리는 거니까 그 대신에 그 리얼리티를 이렇게 아예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시간성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지. 공간성 개념보다 사실적인 공간에 매달리기보다 아예 시간성 싸움 그런 거에 매달리는 작가들이 생겼다는 거지. 앞에 데이비드 호크니가 대표자야. 이 듀안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듀안 마이클의 작품 속에는 시간의 처음과 끝인 삶의 죽음을 환기시키는 이미지들이 등장한대요. 그의 죽음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사후 세계를 넘나드는 혼성적인 시간을 통해, 그러니까 혼성적인 시간이래요. 그걸 표현한대요. 어렵지 말이. 그리고 다분히 내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주제를 시각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죠? 듀안 마이클 이 사람 젊어서 멋있게 썼겠다, 그치? 어머나 행복했던 시절 아내와 침대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렇게 이런 걸 찍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순간의 찰나의 한계성을 깨달은 거야. 순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연속 사진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 시간의 흐름만 담는 연속적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의 간격이 넓대.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이 확확 벌어지지. 그치? 근데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런 사진의 대가래요. 이름이 뭐라고? 듀안 마이클. 듀안 마이클 작품이에요. 자, 옷을 이렇게 걸어놨어. 밤에 보면 유령 같겠다. 근데 애기가 뭔가 책을 보고 있다가 옷을 쳐다보네? 그러다가 옷을 만져보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쳐서 자나? 자는데 어머나 갑자기 사람이 생기네? 그래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 아이를 안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되죠? 그래서 시간성을 사진으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한 사람. 루카스 사마라스라는 작가가 또 유명한 작가인데 재밌는 이미지를 했지. 이렇게 재밌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앞모습과 살짝 엇갈린 옆모습의 각도를 이렇게 콜라주 해놨네요. 그래서 이 묘한 인물이 나왔네요. 기법이 재밌지 않아? 요거는 같은 대상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했는데 묘하게 요건 사라지는 잔상처럼 표현했네요. 이것도 좀 데칼코마니 수법에 해당하는데 조금 비대칭적인 데칼코마니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조각조각을 계속 잘라가지고 연속시켜 놓은 거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기법이네요. 이 사람은요, 안지산이라고 선생님이 요즘 작가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한 명이야. 이 안지산이란 사람은 평면 따블로 작업을 하거든. 근데 요거가 4분 전과 4분 후야. 4분 전에 이렇게 울다가 여기 잠깐 살짝 달라지는 거야, 표정이. 고통스러운 표정이잖아.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4분 전과 4분 뒤야. 멋있지 않니? 그래서 완전히 이 시간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이 굉장하지. 이것도 안지산 작품이거든요. 여기 봐봐. 실제 인물이야. 사람이 서 있어. 벽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림자 보이잖아? 여기에 뭐 페인트, 바디 페인팅인지 뭔지 액션 페인팅을 해놓고 겉에 이 까만 천에 뭐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신체 자체를 이용하고 사진도 이용하고 페인팅도 이용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시간성, 공간성을 좀 이렇게 뭔가 전도시키는 작업을 많이 해요. emerging 뭐냐? other가 TH가 바뀌었네. 관계적 시간이야. emerging other. 현존하는 젊은 작가 안지산. 기억해두렴. 그리고 루카스 사마라스가 현존 작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지극히 최신 작가야. 그 다음에 듀안 마이클이 현대 작가인데 20세기야. 유명하고. 자, 그리고 요 20세기 작가 중에 데이비드 호크니 또 그런 사람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이 내용이 미술을 좋아하는 여러분께 유익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